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7회 감정평가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관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크로우 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했는데, 에스크로우 제도가 옛날에 부동산 학개론에서 시험에 한 문제씩 출제되다가 지금은 부동산 학개론 표준 목차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가 생겼죠. 자, 옳지 않은 것인데 먼저 1번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1번 지문 보겠습니다. 매수자는 권한상의 하자나 부담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에스크로우가 뭐냐면 에스크로우업자 이행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데에서는 이 에스크로우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에스크로우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는 거래를 하기가 힘듭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에스크로우 제도가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죠? 자, 그 다음에 2번 매수자뿐만 아니라 권한의 이전에 관계되는 매도자, 저당대출기관 등의 권익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권리보험제도와 병행하여 활성화하면 거래 안전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죠. 권한보험, 권리에 하자가 있으면 권한보험 회사가 책임지는 거죠. 권리분석이라는 것은 현재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게 권리분석이고, 권한분석이라는 것은 권리의 원인이 되는 것까지 분석을 하는 게 권한분석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보험회사가 권한분석을 할 때 100년 전부터 데이터가 다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권리의 하자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하고 직접 관련되는 게 4번이죠.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을 뭐라고 부릅니까? 계약금 등이라고 하죠.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중도금, 잔금을 개업공개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예치 명의자가 7명이 있죠. 개공은 신체보전 이렇게 암기를 했죠. 개공은 신체보전 이렇게 했는데, 개가 개업공개사, 공이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 신은 신탁업자, 채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 이행관리 전문회사 명의 7명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할 수 있는데,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 권고 수락을 거래 당사자가 거부할 수도 있죠.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래서 강행 규정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임의 규정으로 도입되어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에스크로우 회사는 매도자와 매수인의 협상 과정에 참여하여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한다 했는데, 매도자, 매수자 협상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행 업무를 담당하는 게 에스크로우 업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개업공개사가 이행 업무도 하고 계약 청사도 시키고 1인 3역을 하고 있죠. 근데 미국 같은 데에서는 개업공개사는 체크리스트만 작성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체크를 하고요. 권리분석은
권한 분석은 권리분석사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행 업무는 에스크로우 업자가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개업공개사가 1인 3역을 하고 오히려 중개보수는 더 많이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이죠. 미국 같은 데서는 중개보수가 최대 8%까지 주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최대가 0.9%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에스크로우 회사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조언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게 출제됐습니다. 부동산 중개계약에 대해서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원론이 80번부터 120번까지 40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공인중개사법이 통상 2문제는 출제됩니다. 물론 세법도 출제되고 민법도 출제됩니다. 그래서 부동산학 원론에 다른 과목이 출제되듯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부동산 학개론에서도 다른 과목이 시험에 출제될 수 있죠. 학개론 시험에 공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세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개실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독점 중개계약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독점 중개계약이 없습니다. 독점,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게 독점 중개계약이죠. 매각 거래를 받은 경우 그 계약기간 내에 거래가 성사되면 개업공개사가 당해 거래를 성사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발생한다. 예, 독점 중개계약은 맞습니다. 누가 계약을 성사시켰든지 여부를 묻지 않고 항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그 당시는 중개수수료라고 했는데 지금은 중개보수죠. 그래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만 독점권을 주기 때문에 의뢰인 스스로 계약을 성사시켜도 독점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개업공개사에게 유리한 중개계약이라고 볼 수 있죠. 무조건 개업공개사는 독점 중개계약을 맺으면 누가 거래를 성사시켰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항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니은의 전속 중개계약인데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으로의 중개의뢰를 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공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개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자유입니다. 다만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은 해야 되는 건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 전속 중개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자유지만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다만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7일 이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고요.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니은이 틀렸네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전속중개계약은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일반중개계약은 소유자는 다수의 개업공개사에게 매도 의뢰를 할 수 있고 매수인과의 거래를 먼저 성사시킨 개업공개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한다. 물론 지금은 수수료가 아니라 중개보수라고 했죠. 그 당시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수수료라고 해놨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반중개계약.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일반중개계약입니다. 여러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계약을 성사시키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되는 게 일반중개계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중개계약이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의 개업공개사가 개입되는 게 공동중개계약이죠. 부동산 정보센터나 부동산협회 등을 매체로 하여 다수의 여러 명의 개업공개사가 상호 협동하여 공동으로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공동중개라고 한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2명 이상이 개입되면
중개보수를 어떻게 나누는지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매도 의뢰를 받은 개업공개사가 매도 의뢰인한테 중개보수를 받고요. 매수 의뢰를 받은 개업공개사는 매수 의뢰인한테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에서는 단독 중개 혼자서 다 하면 양타 쳤다고 하죠. 양쪽에 다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공동 중개를 하면 단타, 반타, 쪽 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인천에는 쪽 한 건 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쪽이 뭡니까? 한쪽에만 중개보수 받는다. 즉 공동 중개했다 이 말이죠. 리얼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은 순가중개계약은 거래 가격을 정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초과액은 개업공개사와 의뢰인이 나누어 갖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소위 현업에서는 인정작업이라고 하죠. 입금가 10억 이렇게 정하면 10억 초과해서 받으면 초과된 부분은 개업공개사님이 중개보수로 다 먹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게 순가중개계약입니다. 그래서 리얼은 틀렸습니다. 의뢰인이 나누어 갖는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가 다 갖기로 하는 게 순가중개계약입니다. 순가중개계약 자체가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초과해서 받으면 위반입니다. 받기로 약속만 했다고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반될 가능성은 가장 높지요. 초과해서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가장 높은 게 그래서 순가중개계약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가장 높은 게 순가중개계약, 그 다음에 인터넷 시대에 네트워크 시대에 적합한 중개계약, 공동중개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에게 가장 유리한 중개계약이 독점중개계약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공인중개사법의 시험에 이런 형태가 자주 출제되는데 요즘에는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직접적인 명문 규정이 있는 중개계약은 일반 중개계약하고 전속중개계약 두 개밖에 없습니다. 답은 4번인데 니은 중개의뢰인은 중개사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공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개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사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 해도 된다. 다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이를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7일 이내 정보도 공개해야 됩니다. 물론 비공개 요청한 정보 공개하면 안 되고요.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순가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제시된 금액을 초과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부분을 개업공개사에게 지불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순가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입금가 10억, 10억만 입금시켜주시고 더 받는 것 개업공개사가 다 먹어도 좋습니다. 이게 순가중개계약입니다. 순가중개계약 자체가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초과해서 받아야 위반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